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4일 토요일 주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황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오고 주말에는 금토일은 쉽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할 때만 올려드리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쉬어가도 되는 주간이지만 옵션 만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수급과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요 수급 부분 그리고 경협주랑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일 미국이 이제 독립기념일로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되었다. 21선 여기 다음 주쯤에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쯤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쪽으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1선 넘어가면은 말씀드렸듯이 요 그 개파락 나오고 음봉 나왔던 이 급락 나왔던 이제 음봉 상단을 넘어서 여기를 넘어가야지 27,000포인트를 두들기면서 요 갭을 메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갭 메우고 한 차례 쉬었다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돌파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도 강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례 돌파 시도가 나와서 2만이래. 1200포인트를 넘어가 있죠. 그래서 1200포인트가 안착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 차례 도전은 나왔는데 여기서 밀리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인데 다우 지수가 만약에 21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스닥은 이제 1200포인트를 안착하고 이제 11,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겠죠. 1600, 11,000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최근에 나스닥도 이제 코로나 이전 지수를 넘어서 새로운 이제 만스닥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로 치면은 그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는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리스크는 코로나,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홍콩 보안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이제 강행하면서 일국 양제 체제 이 부분을 근간을 뒤흔들면서 이제 각국에서 좀 이제 비난을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근데 중국이 지금 때를 잘 노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작년에 이 부분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지금은 문제를 너무 크게 삼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발언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제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이 좀 타이밍을 잘 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요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면서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경기부양책과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씩 올라오면서 방어해 줄 겁니다라고 계속 이번에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경기부양책으로 한번 방어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방어를 해줬죠. 화이자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패턴이 나왔으니까 돌바락제만 잘 주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기 위해서 오늘은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21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은 금요일날 이미 돌파를 해줬습니다.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이 조금 변화가 생겼다. 근데 변화가 생겼는데 좋냐 나쁘냐로 보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변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게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기관에서 소폭 매수했는데 금융투자 중심이라면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연기금에서 조금 들어온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연기금도 최근에는 약간의 조절도 하고 하면서 조금 주춤주춤한 상황이죠. 조정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주식 매수 수급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제 관심을 좀 갖다가 저항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조절했는데 다시 이제 관심 가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곤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식 수급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당일 수급은 나쁘지 않은데 연속성으로 보면 현재 조정 구간에서는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 수급이 워낙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만기가 아니더라도 9월 만기까지 해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옵션 동향 쪽이 콜옵션도 막고 풋옵션도 막아서 이렇게 제한된 상승과 제한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수 보면 이렇게 제한된, 크지 않죠, 변동폭이. 요 사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90포인트에서 2175포인트 사이, 요 구간 사이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주 후반에 조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수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제 콜옵션 쪽을 매수를 하면서 상승 포지션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풋옵션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럼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복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위쪽으로 약간 정도는 열어주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이번에는 뚜렷한 포지션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은, 요 지금 287포인트 요 구간 287.5 구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매도가 쌓여 있는데 매도를 요 구간을 청산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2175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가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요. 안착을 해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요 위쪽을 좀 볼 수 있는데 295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290으로 한 차례 살린다라고 하면은 2200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안착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음 주 수급까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290포인트 요 구간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지수 사이로 이제 290포인트를 이제 요 구간에서도 이제 청산이 나온다. 매도가 쌓여 있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가 쌓이면은 넘어가면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못 넘어가게 하는 수급인데, 여기도 풀어준다. 이번에 287을 풀어준 것처럼 바로 위까지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예상 밖에 2200 위쪽으로 2220 위나 2200 위쪽에서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거는 수급이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차례 올라가도 지금 정도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2175 전후 요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게 정상이다. 2200을 못 넘어가고. 근데 수급이 더 개선이 되면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수급이 중요해요. 아직 포지션이 완벽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으로 치면은 내려가봐야 뭐 2100 흔들기 정도 수준이고, 기존에 나왔던 이번 주까지 나왔던 요 흔들기 정도 수준이고, 이걸 이탈하게 되면은 복구해주는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급 동향대로면은 갑작스럽게 풋옵션을 뭐 강력하게 매수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포지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지 않고 2175 전후 요 정도에서 타협점을 보지 않을까, 만기 때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번에는 뭐 매도를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175는 못 넘어가지 않겠느냐 정도로 해놓고는 포지션을 구성해놓고는 있는데, 일단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은 뭐 양쪽으로 해서 이제 매도를 보통 쌓아서 양매도를 먹는 쪽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콜 쪽 매도가 좀 어느 정도 있긴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관이 아주 크게 관여할 가능성은 좀 낮다. 어느 정도 타협점은 찾겠지만 외국인 수급은 위쪽 2175, 그러니까 1% 정도 위쪽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에는 안착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마감 동향 쪽에서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선물이 요 당일날 마감하면서 마감의 동시효과에 이렇게 강력하게 위쪽으로 쳐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만약에 이 동시효과 때 오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는 이제 베이시스가 좋지 않아서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이제 많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시효과에 쳐올린 거라서 일단은 현재 뭐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넘어가는 뭐 좋은 수급으로 마감을 했는데, 좋은 상황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월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선물이
이 주식보다 여러분들 주식 현물보다 선물이 이렇게 고평가돼서 올라가면은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중에 뭐 교육을 하든지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면 저희 뭐 회원분들께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종목 동향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21선 이렇게 꺾이면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잘해줬습니다. 53,600원 마무리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금요일날 해줄 거 이 정도면 다 해줘서 더 강하게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그건 뭐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면 아주 잘해준 것이고 그 다음 저항이 이제 56,500원까지는 가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62,000원인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돌파해주면 뭐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56,500원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수도 2200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IT 쪽이 이제 슬슬 조금 살아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반등도 약했고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조정 그리고 나서 이번 조정 구간에서는 좀 이쁘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잘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양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쪽에 좀 수급이 좀 많이 몰려 있었다면은 IT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IT 쪽에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다른 섹터들이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집중받고 있는 섹터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해서 뭐 화장품이라던가 저는 관광 쪽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멘터주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수급 동향의 변화를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뭐 폭파하고 하면서 좀 문제를 만들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후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여정 쪽으로 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것과 그걸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과 북한이 좀 힘들다라는 두 가지 이슈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 빅텍이나 뭐 대표적으로 이제 테마성이니까 빅텍 같은 거 이런 거 올라왔을 때 이렇게 추격 매수 안 하는 게 좋다. 왜? 매도 타이밍 제대로 고점에서 못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매도 타이밍이죠.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매도 타이밍 못 잡으면 결국엔 이렇게 다시 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1선 이탈해서 아래쪽에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15,000원 수준에서 밀려서 지금 뭐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6,000원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 제가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게 이래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누구 하나 이득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조정 구간에서 경협주를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현대엘리베이 뭐 아난티 쪽을 먼저 볼 수 있겠죠. 사이즈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 뭐 그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만 원 저항인데 이 구간을 돌파해서 지금 안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49,000원만 이탈 안 하고 있으면 현대일리베이는 조금 안정적으로 산차례 좀 위쪽 방향을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굉장히 뭐 고생을 했었는데 만원대를 뭐 회복해 주면서 그리고 한 차례 양복을 세워주면서 만원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유지해 주는 거는 다음 저항은 12,000원인데 여기를 돌파해야지 그 다음 14,000원을 보겠죠. 그리고 뭐 대장 쪽으로 볼 때 섹터를 볼 때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철도나 아니면은 뭐 그 자원 개발이나 이쪽을 볼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인프라 구축 쪽이면은 저 레미콘이나 시멘트 같은 쪽을 저는 선호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허가가 나오지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편법을 써서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현재까지는 마음대로 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뭐 대아티아이라던가 이런 뭐 우리가 DMZ까지 이렇게 철도 설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도로까지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대아티아이라던가 뭐 푸른 기술 뭐 이런 종목들 뭐 이런 철도 관련주들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원개발주는 뭐 티플렉스라던가 뭐 해인이라던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좀 작죠. 그리고 얘가 히토류 쪽 이슈 나올 때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나올 때 한 차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경협주로 해서 T플렉스를 좀 공략하기엔 지금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분야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뭐 헤인이나 뭐 이런 쪽이 뭐 같이 많이 엮여 있었는데 썩 그렇게 뭐 아름답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 시총이 작으니까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시멘트 성신량의 쌍용량의 뭐 아니면 유진기업 같은 시멘트나 레미콘 쪽도 함께 볼 수는 있겠죠. 여기는 그동안 워낙 약했으니까 여기서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쪽은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이거는 경협주가 아니어도 그냥 원래 좀 기업 자체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레미콘 쪽에서. 그러니 뭐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식량 관련주는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뭐 조비라던가 뭐 경농이라던가 뭐 종자 쪽으로 아시아 종료라던가 이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식량 지원이라서 그래요. 뭐 유엔 안보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는 가능하죠. 이쪽은.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조비나 뭐 경농, 아시아 종료, 뭐 대유 이런 뭐 등등등등 종목들 뭐 뒤져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 시총이 다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왔죠. 그리고 2만 원에서 저항받고 있죠. 그럼 19,000원이면은 먹을 건 1,000원밖에 없는데 아래쪽은 좀 더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비싸게 매수를 하더라도 2만 원을 안착한 다음에 매매하는 게 맞다. 요게 돌파 매매 뭐 기본인데 요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2만 원 넘어서 가서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조정을 기다리든지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습니다. 특정 종목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그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방산주를 매매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경협주를 노려야 되느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쟁 가능성이 뭐 아주 높지는 않아도 분명히 그때는 좀 위기 상황이 좀 있었어요. 좀 도발이 좀 강력했죠.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ICBM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쪽으로 해서 좀 위협적인 미사일을 많이 발송하면서 급기야 일본 상공으로까지도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도발이 좀 강력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산주를 좀 매매할 수가 있는데 2018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응원단 내려오면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이제 평화 모드가 좀 되고, 트럼프 자체가 북한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랑 요거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북한을 옹호하진 않아요. 북한은 그렇게 긍정적인 국가가 아니죠. 공산국가니까 방어를 하면 안 되냐, 보호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재는 계속 가해, 북한에다가. 근데 김정은이랑은 친구래, 자기가. 우린 서로 좋아한대요. 이게 트럼프가 외교를 이렇게 해서 북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자기 재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끈은 놓지 않으면서 제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죠. 제재를 강력하게 받으니까, 역대급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힘들어서 저렇게 도발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전쟁 위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포장을 해서 뭐 방산주 쪽으로 이끌어가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매매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화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번 도발은 단기적으로 그냥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발은 항상 나와요, 북한은. 본인들한테 굉장히 이득되고 뭔가를 잘 맞춰주는 게 아닌 이상 도발은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 도발이 단기 이슈냐 중장기 이슈냐 이런 부분을 좀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방산주 매매하신 분들, 그리고 뭐 경영주 매매하신 분들은 좋은 교훈 하나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저는 방산주보다는 경영주 쪽을 차라리 저점 매수하는 게, 차라리 관심 가져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기일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기일 지수는 지금보다는 한 1% 정도는 상승해서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뭐 요 2175포인트 전후되니까 가능성이 현재 수급에서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위쪽에 막혀 있는
부분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2200도 가능은 하다. 근데 그거는 조건부가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는 않다. 물론 밀려서 2100 흔들기 쪽 나와서 209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수급 동향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기존에 모아놨던 수급이 누적 수급이 그렇다고 해서 21선을 지금 당장 또 빠르게 내려가서 아래쪽을 보기에는 뭔가 돌바락제라도 하나 나와야지 위쪽 방향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시황을 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시황을 말씀드렸더니 제 시황을 보고 옵션 매매라던가 아니면 ELW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종종 밝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매매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특히 옵션이나 ELW 같은 경우는 저는 방향을 알려드리잖아요. 방향을 알려드리면은 그거는 내재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옵션하고 ELW는 내재 가치 외에 플러스 알파로 시간 가치가 붙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치를 배제하고 나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매매하는 게 맞고 선물을 매매하는 게 맞지 옵션이나 ELW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매매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매매하는 게. 그리고 보통 매수가 대박이 나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들어가는데 옵션하고 ELW 옵션은 원래 매도로 수익 보는 게 더 쉬운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래서 기간 수급 보면은 양매도 잡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요. 매수 싸움으로 간다라고 옵션을 여러분들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시라고는 안 합니다. 외국인들의 방향성 그리고 의사를 파악하는 데만 도움이 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매매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ELW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옵션에다가 LP들이랑도 싸워야 됩니다. 이건 ELW 매매하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실 텐데 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정하실 거면은 차라리 선물이 나은 거고 그리고 그냥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냥 ETF로 하시는 게 나은 거고 그것도 뭐 잘 모르겠다면 그냥 개별 주식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뭐 고수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높이는 매매보다는 뭐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 뭐 이런 스탁론이나 신용을 받는다 이런 매매보다는 내 돈을 가지고 하세요. 주식은 말이죠. 주식은 뭐 빚내서 하지만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빚을 내면은 이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환일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쫓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더 큰 수익을 내야 되고 더 빠른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럼 마음이 급해지죠. 쫓기면서 매매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식은 내 돈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좀 저런 위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공부하고 본인이 매매를 정말 잘한다. 누가 와도 나는 매매를 자신 있게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그래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래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수급을 파악해서 시장의 흐름 여러분들이 흐름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 의사를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너무 리스크 있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안전투자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인데 손실이 날 경우에도 과도하게 내 계좌가 망가질 정도가 아니면 언제든지 복구하고 수익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리스크 높이지 말고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계좌를 이렇게 우상향시킨다라는 목표를 갖고 하시면은 주식으로 성공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시는 조언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뭐 오늘 금요일 날 수급이 좋아졌으니 다음 주 수급을 한번 잘 보면서 만기에 잘 대응하자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진 않으니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